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입시라는 거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구성이야, 구성. 어. 네, 선생님이 이렇게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좀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 구성이라는 여러 가지의 방향성과 틀이 있는데, 특정 학교가 어떠한 구성만 고집한다. 그래서 이거는 건대 유형의 구성이고, 이거는 국대 유형의 구성이고, 이거는 이대 유형이고, 그렇게 어떤 선을 그어놓고 입시를 바라본단 말이야. 근데 되게 잘못된 생각인데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답답할 때가 있어. 선생님이 수만이 미대 게시판을 되게 종종 들어가서 학생들이 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 평상시에 살펴보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을 긋고 생각해. 아, 이거는 이화여대에서 먹히는 구성, 이거는 국민대에서 먹히는 구성,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학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 구성이라는 게 왜 특정 학교에 그렇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특정 학교에서 선호하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성에 대한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화면 안에다가 우린 보통 물체를 그려. 화면 안에다가 물체로 배치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중위권의 기초 디자인이라는 구성 자체는 이 배치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제한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상위권으로 갈수록 제한이 붙어. 제한 조건 등이 붙으면서 우리가 화면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정 어떤 해의 입시에서, 예를 들어서 건대 산디과에서 육면체랑 원기둥이랑 굴을 가지고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입시 문제를 냈었는데, 얘네들의 크기에 제한을 줬단 말이야. 제한을. 그리고 바닥에 놓여있는 상태로만 그리라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구성밖에 나오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유로운 어떤 폭이 없다 보니까, 놓을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 크기에 대한 그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구성에서의 한계점 때문에 어떤 특정 학교의 그런 색깔처럼 비춰지는 거지,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무 어떤 편협된 제한된 사고를 가지고 어떤 학교를 바라보게 되면, 너네가 학교의 문제는 작년에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 손바닥 뒤집듯이 되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성이라는 걸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뭐가 있나 신경을 써봐야 되는데, 자, 구성과 조형이라는 것이 동반이 돼야 돼. 구성과 조형. 구성이라는 거는, 일단 구성은 우리가 보통 배치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조형은 무엇을 만들까야. 무엇을 만들까? 이거를 동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구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통 물체를 가지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물체들 간의 어울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다른 말로는 관계를 형성시킨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치? 구성에서는 이게 주 목적이야. 구성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조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조형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까야. 어떠한 형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위권으로 갈수록 제한 조건이나 제시어가 붙는데, 이번에 건대에서도 리듬감 나왔었단 말이야. 리빙 디자인과에서. 자, 리듬감을
빨대로 표현해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리듬감을 표현할 수 있는 선에서 빨대를 배치를 해야 돼. 빨대를. 자, 그러면 리듬감이란 걸 보여주기 위한 조형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리듬감을 보여주기 위한 조형 활동. 자, 그러면 리듬감이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 리듬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아니면 뭔가 망치랑 호두가 나왔어. 망치랑 호두. 제시어는 없어. 자, 근데 망치랑 호두를 딱 물체를 받으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있지. 이제 망치로 호두를 깨는 장면들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겠지. 이거는 물체 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연관성이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망치로 호두를 깨는 장면을 누가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똑같은 조건이야. 망치랑 호두를 주면 애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망치로 호두를 깬다. 여기에서 이제 좀 역설적인 느낌으로 가면 망치로 호두를 깨려고 했는데 망치의 어떤 목이 부러진다거나 망치의 어떤 금속 파편이 부서져 나가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이제 바위가 깨진다거나 이런 게 역설적인 거잖아. 그지? 이런 게 그림 쪽에서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허용 범위인데 그런 아이디어 안에서 누가 조형적으로 멋있게 만드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활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리듬감, 뭐 빨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리듬감을 일단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듬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리듬감이라는 거는 음악적 요소야. 음악.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악이라는 거는 박자와 음율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제 타악기는 박자만 있어. 타악기는 박자랑 강약에만 차이가 있어. 강약에 세게 때리고 약하게 때리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학교 음악 시간 때 배워보면 뭐 장구 같은 거 너네 이렇게 그 악보 같은 거 배웠잖아. 그지? 그럼 장구 악보를 보면 장구 악보에서도 작게 치는 소리가 있고 크게 치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따라라라 이렇게 치는 소리가 있고 그지? 그런 어떤 강약과 박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표가 높낮이를 가지면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음표에도 어떠한 간격이라든지 어떠한 기호의 사용에 따라서 얘네들의 속도, 박자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리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박자와 높낮이를 표현을 해야 돼. 높낮이를. 자, 그러면 얘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복이 있어야 돼. 반복. 자, 하나만 있을 때는 점이 하나만 찍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 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높낮이와 간격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악보 같은 것들을 연상시킬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듬감을 그릴 때는 자, 율동이란 단어를 같이 생각해야 돼. 율동. 자, 율동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음악 따위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춤사위를 얘기하는 거야. 춤사위.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림에서는 리듬감이 제시어로 나왔다. 그러면 박자, 높낮이, 율동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동시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런 거 보지 마. 자, 그래서 오늘 리듬감을 한번 그려볼게. 지난주에도 똑같은 설명이었는데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 선을 뭐라 그러냐면 동세라 그래. 동세. 어떤 움직이는 모양새를 얘기를 하는 거야. 움직이는 모양새. 이제 이동하는 경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동세가 먼저 나와야 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물체들의 흐름을 만들 건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곡선으로 이렇게 S자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죠? 이 S자 형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높낮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높낮이. 알겠지? 그리고 학교에서 조건에 따라서 예전에 건대 커뮤니케이션에서 W랑 H자 가지고 리듬감 만들려고 한 적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평면 상태에서 높낮이, 그냥 악보 같은 거야. 평면 상에서의 높낮이를 만드는 것도 뭐 어떤 제한 안에서 되는 거고, 우리는 보통 리듬감이 나오고 어떤 공간적 제약이 없으면 입체적 공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똑같은 설명인데, 자, 이 내가 처음에 가상으로 설정한 흐름 동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카톡이 많이 와. 아이씨. 자, 이렇게 하면 어떠한 빨대들로 약간 건반 같은 느낌이 만들어져. 건반 같은 느낌. 그러면 이 상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리듬감을 이제 만들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만 좀 보내. 이렇게 가족 카톡이 난리야. 자, 그러면 이 구조, 이 구조는 S자의 구조가 되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서는 주제 공간과 그 다음에 원경 공간이 나오게 돼. 주제 공간과 원경 공간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 구조 안에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리듬감을 주제로 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주제부가 여기 이 공간에 놓인다라고 했을 때 요 높낮이가 형성된 공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또 배치가 되면 어떠한 높낮이를 가진 리듬감의 공간으로 계속 형성되어 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아까 망치 호두 얘기를 했잖아. 자, 호두가 있어. 여기에 망치 머리를 갖다 대. 자, 그림은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밖에 못 그려낸단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들어내. 그러면 에너지가 여기로 전달이 되게 되고, 어떠한 반작용의 에너지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에서 요 방향성을 가지고 호두랑 망치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 흐름으로 넣는 방향은 요 방향으로 넣게 돼.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뭐 아주 오랜 기간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거든. 자연스럽게. 여기에 오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어떤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배치를 하게 돼. 자연스럽게. 재민아, 졸지 마. 이씨, 벌써 졸고 있어. 그러면 요 V자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망치가 하나 더 올 수도 있는 거고, 망치가 하나 더 와서 이런 V자 형태의 구조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방사형의 공간을 선택을 해서 파편들이 튀어져 나가게 되면 무언가 깨지는 형상을 만드는 거지. 조형이 되는 거지. 깨지는 조형. 이제 자, 근데 여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물체를 반복했지. 이제 자,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만든다, 어떠한 조형적 느낌을 만든다는 거는 물체의 반복이 생각보다 많이 돼야 돼. 내가 요구하는 느낌, 깨져서 확산되는 느낌, 어떤 리듬감을 가지고 출렁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생각보다 물체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 테크닉,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자꾸 줄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시간 내에 그려낼 수 있는 효율적인 실기력을 자꾸 올려놔야 자기가 많은 양을 소화하면서 좋은 조형감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호두의 파편도 계속 증식시켜 나갈 수 있어. 작은 부분까지 해서. 그래서 이 퍼져 나가는 형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호두가 깨지는 액션감이 세게 느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리듬감을 표현하는데
그냥 세 개만 가지고 높낮이를 형성을 시켰다. 자, 요것도 리듬감이 될 수 있거든. 높낮이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만큼의 조형감을 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많이 반복되어 있는 조형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스케치의 정도와 양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 4절 4시간, 3절 5시간의 시험이다. 그럼 보통 그런 시험 시간에 그 차이 없이 스케치는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 자기가 40분에서 1시간 정도 동안 저만큼의 스케치를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네들의 경쟁력이 되는 거야. 알겠지? 저기 있는 그림들 선생님이 작년에도 이게 학생들 지도하면서 진행한 그림들인데 시험작도 있고 평소작도 있어. 시험작도 평소작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저 정도 수준을 시험작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를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우리는 과정을 두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알겠지? 근데 보통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분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많이 가르쳐. 분배. 왜냐면 학생들은 보통 집착하는 습관을 많이 갖고 있어. 집착하는.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부분이 자기의 어떤 기준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멈춰 있는 성향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어떤 결과에서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잖아? 시험장에 가면 문제를 받아. 가장 나이스한 상황은 내가 여기에서 너네한테 시켰던 문제가 운 좋게 나오는 거야. 작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러면 되게 쉬워져. 학교 시험이.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다 극복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시험의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높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소재 난이도가 높아. 너네 왜 카메라 그리라 그러면 벌써 짜증나지? 근데 카메라 이런 게 거의 한 그 수시 정시 때 한 번 걸러서 계속 나와. 카메라 같은 게. 그래서 소재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학생들은 당황하게 되고, 그려야 되는 형태가 복잡하니까 비례를 재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스케치에 더 집착을 하고 결과적으로 완성도에서 채색 수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물들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조건 속에도 그냥 동일한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구성 얘기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오늘은 주사위랑 컵이랑 펜을 가지고 구성을 할 거야. 자, 이 구성에 선생님이 제안을 아까 갖지 말라는 게, 선생님이 지난주에 시범을 보였던 거는 내가 바닥이라는 공간을 두고 시범을 보였어. 이 바닥을 왜 형성시켰냐면, 펜이라는 것의 어떤 기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닥을 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바닥을 쓰지 않는다면 다른 물체의 표면에 펜이 그어지면 돼. 그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조건을 맞출 수가 있는데, 바닥이라는 게 형성되면 그냥 펜이 그 어떤 종이 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어내는 그런 것들을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쉽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바닥이라는 거를 왜 쓰기 힘드느냐? 우리가 지금 평면에다가 입체를 그리는 활동을 하잖아. 그지? 투시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바닥 공간 활용을 어려워해. 알겠지?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잖아? 바닥을 두고 구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왜냐면 투시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쓰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냥 공중에 뛰어버리는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꾸 바닥을 얘기해. 건국대 산디과에서 자꾸 바닥에 물체를 놓으라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금속도자, 아니다, 국민대학교 그 영상디자인 쪽하고 어디였지? 같이 본 데가
하여튼 세 개의 과가 같이 봤는데 거기도 바닥을 그리라고 했어. 바닥에 주어진 이미지를 깔라 그랬어. 바닥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학생들이 약한 부분을 짚어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네가 입체적인 형태를 그려내는 투시도법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면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카메라를 어려워하는 것도 결국에는 투시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그려내기 힘들어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구성과 조형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럼 구성은 아까 어울리게 배치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어울리게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물체가 갖고 있는 기능, 특성, 물성, 요거를 잘 봐야 돼. 요거를. 알겠지? 그래서 반사체가 있다. 반사체가 있다면 이 반사체의 물성을 드러내면서 놓여야 돼. 예를 들어서 거울이 있어. 사각 거울이 있어. 그러면 이 거울은 무조건 두 번째 공간에 배치가 되고 이 앞에 첫 번째 물체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서 이 공간 속으로 반사되는 게 들어가줘야 이 두 물체의 어울림이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어울리게 배치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물체를 받으면 그 물체들 간의 어울림이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야 돼. 알겠지?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 시험장에서. 알겠죠? 자, 그러면 조형이라는 활동은 뭐냐? 자, 조형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잖아. 그치? 자, 그러면 펜이라는 것이 나왔어. 자, 펜은 직선적인 형태야. 그러면 이 직선적인 형태를 이렇게 반복해서 놓으면 집중과 확산이라는 내용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회전이라는 이미지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반복해서 배치하면서 어떠한 조형 형태를 만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기하도형에 집중해야 돼. 기하도형. 기하도형. 선생님이 지금 너네랑 입시반 수업하고 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회화랑 디자인이랑 학생들이 구분을 잘 못해. 특히 서양화랑 디자인을. 그냥 요새는 또 서양화 입시 자체가 기초 디자인처럼 그냥 물체들을 두고 배치하는 활동들의 문제가 2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회화의 문제도 디자인의 문제도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좀 달라. 알겠지? 일단은 회화의 베이스는 재현하는 활동이야. 재현. 물체를 똑같이 잘 그리는 쪽에 집중을 하는 거고, 디자인은 뭔가 의도가 필요해. 의도. 조금 더. 알겠지? 그러니까 회화는 그냥 보고 똑같이 그리는 쪽으로 조금 더 만든다면, 디자인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부각시키거나 형상적 특징을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의도된 공간의 형상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기하도형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연적 형태에서는 기하도형 공간이 우연적으로 발생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하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기하도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을 통해서 그래프에 점을 찍었을 때 만들 수 있는 형태들을 기하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기하도형에 해당되는 거는 원, 사각형, 삼각형, 마름모, 이런 것들이 기하도형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등등등이지만, 이런 형태들이 공간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물체를 배치하는 활동을 자꾸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선생님이 여기에 몇 개를 예시를 해놨는데,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순서가 될 수가 있어. 키워드가. 알겠지? 자, 우리는 물체와 물체를 가지고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형적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조형적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기하 도형의 구조가 보여지는 형상으로 물체를 배치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얘는 요렇게, 얘는 요런 형태의 니은자 내지 기역자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 요렇게 공간이 놓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너네한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주제 공간이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주제 공간이 되는 거고 요런 데가 부재 공간이 되는 거고 원경 공간이 일로 빠지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물체로 바꾸면 돼. 그럼 물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하 공간에 대한 나열법이 자기가 얼만큼 자유롭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자, 아까 선생님 바닥 얘기했잖아. 자, 여기에 얘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얘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림자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백들이 또 나뉠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활용 범위가 되게 넓어, 구성이라는 거는. 있죠? 자, 또 다른 방식을 보면 자, 아까 니은자를 조금 더 기울기를 바꿔서 V자로 만드는 거야. V자. 그러면 이런 공간은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틀어서 이런 형태가 됐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물체를 넣을 수가 있고 이걸 이제 펜으로 바꾸면 되는 거겠지.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주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여기를. 그리고 나서 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공간을 강조해 주겠다. 그러면 이 밑에 연속시켜서 이렇게 두고 뭐 하나 더 대칭 형태를 만들어 주겠다, 공간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서 약간 비읍자의 구조 형태가 되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야. 구성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기초 디자인 내지 물체를 가지고 어떠한 공간을 짜는 행위들은 선생님 느낌에는 약간 건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설계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 뭔가 구체적인 형상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공간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공간.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계속 조금씩 공간이 바뀌게 돼. 유사하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공간을 배열해서 나눠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이게 이제 너네가 연상법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까지 발전을 하게 되냐면 자, 우리는 물리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혹은 상상을 통해서 물체들의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끌어낼 수가 있어. 물체들의 재미난 이야기. 자,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있고 야구 배트가 있어. 그냥 그림을 처음 그린 초심자한테 야구공이 배트에 맞아서 날아가는 장면을 그려봐 라고 하면 그냥 이런 정도밖에 못 그려낼 거야. 이런 정도밖에. 근데 우리는 그림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야구공과 야구 배트가 어떤 충격이 딱 가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을 딱 떠올리게 될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장면이 강조가 되려면 크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그 장면이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뭐가 있냐면 야구 배트가 구조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하나가 형성이 딱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는 공이 여기 오는 거야. 그래서 공이 요 배트의 표면에 따라서 뭉개지면서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배트가 가지고 있는 회전감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요런 운동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쪽 공간이 너무 작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주제부의 위치가 조금 더 여기로 이동시켜 주게 되면 배트의 잔상을 나열해서 이런 회전감을 만들어 주면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공이 날라온 궤적도 표현을 해주게 되면서 자, 여기에 잔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표현된 모든 것들은 여기에 삼각형 구도를 만들게 되는 거고
여기에 배트들도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배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화면들을 분할시켜 나아가주면서 공간을 나열하면서 기하 구조로 계속 증식시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느낌이 좋아질 때까지 반복을 계속 시켜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할 거는 이제 그 플러스펜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해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물체들끼리 어떻게 어울림을 만들 것인가, 이게 내용이야. 내용. 알겠지? 컵에 주사위를 담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내가 좀 물리적인 내용을 좀 더 넣고 싶어. 그래서 컵하고 주사위가 강하게 충돌을 했어. 그러면 컵은 금속의 속성이기 때문에 찌그러질 거고, 주사위는 나무이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에너지를 표현해 주면서도 그릴 수 있어. 그러려면 걔네들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드로잉이 될 것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지. 나는 반사리 컨셉으로 갈 거야. 그럼 컵이 좀 크게 등장해 줘야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울림을 만드는, 내용을 만드는 방법인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떠한 입체적 공간을 어떻게 형성시킬 건가. 이제 근데 처음에 물체들을 배치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 형태로 물체를 배치를 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놓여져 있는 방식 때문에 무언가가 다음 전개가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을 펜촉으로 바꾼다면, 여기에는 또 쓰여지는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 뒤쪽에도 바닥에, 여기 가려져 있겠지만, 연분할을 해주면서 자,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물체를 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밑에 요 행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공간을 또 만들 수가 있겠지. 이건 그런 어떤 펜으로 그어낸 것들. 그러면 이런 공간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처음에 놓아 있는 형태에 따라서 다음 스텝들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스텝들에 대한 과정이 너네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케치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은 사절지 할 건데, 사절은 4시간의 시험을 하게 되거든. 4시간. 그러면 숙달이 많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40분 정도면 끝내. 스케치를.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어떠한 좀 리밋을 건다. 이 시간은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한다 그러면 1시간 10분은 넘어가면 안 돼. 1시간 10분을 넘어가는 순간 완성도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거를 충분히 숙달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가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10분 쉬었다가 2시에 시작을 하기로 하고, 3시 40분에 1시간 40분을 줄 테니까 3시 40분에 평가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쉬었다가 모이자.